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아주 경쾌한 리듬과 경쾌한 음악으로 함께하는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를 좀 이제 코인 배종찬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코인 네. 이 돈을 아까 교수님 홍대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버는 사람 엄청 버는데 네. 그 엄청 버는 이유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잃기 때문에 많이 번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네.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좀 솔직히 좀 이게 박탈감은 많이 느끼죠. 박탈감을 느끼는데 인생은 도대체 뭘로 살았나? 집에 코인이 없냐? 나는 왜 꼬였냐? 코인이냐? 그래서 이제 집에 코인을 찾아봤더니 토큰이 나오더라고요. 저 피디님 여기 좀 추운 것 같은데 조금만 좀. 근데 피디님 신경 안 써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야. 두 분 코인 안 하시죠? 저는 안 하는데 근데 뭐 박탈감을 느꼈다지만 저는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이게 이제 그 경제 체제라든지 이 지식 정보 이게 급속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근데 그거하고 저는 코인하고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요? 네. 그 코인은 그냥 하여간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저는 조홍천 의원의 그 표현이 맞다고 보는 게 주식은 복싱인데 이건 UFC라는 거 아니에요. 이종격투기. 근데 네? 이게 또 게임과 연동된 코인들이에요. 김남국 의원이 했던 것들이. 그래서 하여간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다. 이게 지금 법적 제도가 미비하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코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 네네. 자, 일단 배 소장님 승자 누구예요? 저는 승자를 태영호 의원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호차는 빼버렸네. 네. 나도 이거 무슨 회사 이름인가? 그랬는데. 작가님께서 처벌을 했네요. 글쎄요. 네네. 근데 태영호 의원을 승자로 한 것은 특별히 잘했다 이거보다는 김재원 전 의원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윤리위 날짜가 다가오면서는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태영호 의원이었고 이제는 최고위원직은 던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최고위원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이제 3개월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3개월 징계는 태영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태영호 의원의 대응은 상당히 용의주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4.3 사건이나 5.18 이야기할 때는 좀 강경했었는데 단호했었는데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니까 내 잘못이다. 모든 것인 나의 당과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그리고 이진복 정부수석은 그 어떤 내용의 이야기도 관련된 공천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저는 정말 탁월한 게 이게 누구로도 조언을 받았는지 본인 스스로의 그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에 그 절박한 상황들 자체가 연결된 것인지 최고위원직을 딱 던져버려요. 근데 일각에서는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최고위원직을 던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치 경험은 김재원 전 의원보다도 적은 대부분의 자기 인생을 북한에서 살아왔던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가장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과는 이게 참작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의 경징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징계가 내려진 이유 그리고 다시 내년 총선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태영호 의원이야말로 정치적 성자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러면 김일성 대학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태영호 의원은 평양 외국어대 출신인데 평양 외국어대 출신 중에 우리나라에 이 탈북하신 고위급 외교관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 김일성 대 동문회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어쨌든 근데 이 태용 의원이 3개월 받았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김재원 최고는 1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태용 의원은 문제가 그 뭐 여러 가지 발언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의원 사무실에 그 인턴직을 좀 약간 돈을 받고서 그 자리를 줬다. 그런 그 경력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마당에서 의혹이기 때문에. 일단 의혹, 의혹이죠. 네. 네네. 의혹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기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점검을 더 잘 해가지고 정직 3개월은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구민들이 이분 이렇게 성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동의하실까요?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어차피 강남에서는 2번 이상 안 줘요. 아,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이분이 공천 받으면 떨어지시겠네요. 아니요. 공천을 받으면 네. 그거는 모르죠. 받으면 모를 일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 모르는 단언할 수는 거고. 없고 예. 이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역시 이제 우리 신유 교수님께서 통일연구원 출신이라서 이제 예.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중요한 지금 핵심은 과거까지 이제 다 나오네. 중요한 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태영호 의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이제 10일 날 결정이 내려져서 기간상으로는 한국갤럽조사의 조사 기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9일부터 이제 11일 이게 예. 개요 이미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저 일부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참 좋네요. 예, 그래서 그럼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간 35%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30%. 그런 거 보면은 태영호 의원에 관련된 것은 그다지 크게 아직까지는 여론에 투영돼 있지는 않다. 뭐 아니,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잘했다는 걸 떠나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성자로 꼽았던 이유는 오히려 뭐 3선 4선 실제로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을 했었죠. 예. 그런데 더 정치적인 수단이 좋은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제 북한에서 왔는데 예. 또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서 보통은 뭐 북한에서 온 탈북 인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명받는 사람들은 비례의원 자리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지역구까지 꿰찼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뭐 의혹입니다. 일단은 뭐 정치자금 수수법과 관련한 그런 관련된 쪽이고요. 의혹도 있고 네. 또 상당히 이 파장이 컸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이진복 정부수석과 관련된 물론 이제 관련됐기 때문에 녹취록에 이진복 정부수석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좌진을 통해서 유출됐다고 하는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3개월로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이 배경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정치적 조언을 받고 있길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있는 거죠. 비호하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경징계가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이분 그 발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부분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자기 선에서 끊어내긴 했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만한 대목이고. 그리고 이분이 그 한 얘기 중에 마이크 스피커로서 역할을 쉴드를 친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속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하면 공천에 문제 없다라고 이진복 수석이 얘기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냥 이분의 이 경징계에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현재는 네네. 1년 징계는 적절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과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태영호 의원이 3개월인데 왜 김재원은 1년이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처음에 초반에 이 윤리위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원래는 8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정이 10일로 연기가 됩니다. 그랬던 이유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에 어떤 그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또 상당히 또 숙고하는 그런 이 윤리위의 고민도 있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제 10일로 옮겨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초반에 윤리위가 이제 7일, 8일 점점 날짜가 다가올 때는 두 사람 모두 1년 징계가 나올 것이다.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6개월 정도로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라는 것도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1년 그대로 갔고 한 사람은 더 줄어든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전이 아니고 네네. 전 최고위원 아닙니까? 전 최고. 김재원이요? 네, 예, 전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단 최고위원직은 유지하죠. 본인이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지 당원권이죠. 당무를 못 보죠. 최고위원을 유지하면서 그렇습니까? 당무만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최고위원 회의는 못 들어가요.
아, 당원권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고위원은 못 들어가요. 아, 최고위원직은 유지가 되네요. 예, 최고위원 회의는 못 그럼 들어가요. 본인이 네네네. 사퇴를 해야지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 한 자리만 이걸 보충해야 되는지 다시 이제 보궐선거 비슷한 걸 예, 해야 예. 되는지 이 논란이지 두 이게 자리는 아니에요.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분들께 잘 전달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직은 유지가 되는데 정지 1년이기 때문에 당무는 1년간 볼 수가 없는 볼 수가 상태네요.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 회의에도 참석이 참, 이 불가합니다.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1년 중징계를 가되 이게 또 소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기회가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론이 다독거려지고 뭐 연말이나 내년 연초 이런 연초에 그런 소청을 신청하고 구제를 해달라 다시 재심을 해달라 그러면 그때 뭔가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공천 기회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10일 날 결정이 내려지고 한 10시경에 내려졌어요. 밤 10시에. 예. 각종 신문에 김재원 전 의원이 상당히 좀 반발한다 그런 게 어떤 내용이 나오나 좀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저는 김재원 전 의원이 일단은 좀 지금은 차분하게 어차피 본인이 극도로 반발한다고 해서 한다면 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을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노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네, 어쨌든 이선님. 제가 볼 때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종교 집단 쪽과의 어떤 연계성 부분이 좀 뭐 징계를 받은 좀 주요한 원인이었고 태용 의원은 본인 자체의 발언인데 그게 결국에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좀 방어막 치는 그런 발언들이어서 그래서 이 징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승자를 김관진 그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꼽았는데요. 예. 어쨌든 이분이 지금 댓글 공작으로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직권남용으로도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가장 중요한 그 국방 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대통령이 뽑았고 그분을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승자다. 근데 이분과 그 대통령과의 관계도 참 재밌더라고요. 이 댓글 공작 관련해서 이 유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난 원인이 결국 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수사했던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김태호 지금 안보실 1차장하고 비슷해요. 그 대통령께서 죄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써서 충성을 하게 만드는 참 희한한 인연들을 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지금 임명을 했다라는 게 좀 어쨌든 승자로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 이후부터는 4부에서 또 얘기 계속하죠. 네.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3부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서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자는 누굴 꼽으셨어요? 배종찬 소장님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니 이현영 선생님 먼저 하시겠다. 저는 그래요? 이제 취임 1년 아무래도 지금 네. 대통령 취임 1년이어서 방송 3사도 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썩 취임 1년 치고는 좀 낮아서 패자를 취임 1년으로 꼽았습니다. 예. 취임 1년 대통령 지지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1부에서 이거 개요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35%. 근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1주년 그 지지율이 34%였어요.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1%포인트로 앞서긴 앞섰는데 예. 제일 낮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25%인데 그죠? 탄핵 시기여가지고 그건 좀 상황이 좀 달라서 동일하게 예. 취급하기는 어렵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현영 선생님 말씀대로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임기 1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성적표를 못 받았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도상으로 보면은 역대 뭐 이런 구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1년 동안 직전 대선 후보, 대선에서 맞붙었던 상대와 계속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에서 일단 패배하면은 다들 이제 외국 나가죠. 자숙을 하거나 정중동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패하고 난 그 다음 날이었나요? 그래서 이제는 물러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에서 맞붙었었는데 그 결과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소야대 정국도 이어지고 이 구도에서 탈피를 못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우여곡절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노련미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비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역대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령 YS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뭐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국민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만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보면은 일종의 이제 허니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중도층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진영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이제 정치적 액션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 안 보고 간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도를 뛰어넘을 만한 정치적 노련미가 나오기 힘든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취임 1년차 지지율이 대체로 나온 거 보니까 전화면접 조사는 한 30대 중반에서 뭐 약간 후반, 중반에서 후반 약간이고 ARS 조사가 이제 한 40%대 나왔는데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 때 78% 나왔어요. 그리고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57%. 근데 이제 바로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게 네네. 탄핵 그 영향이 이 이어지는 1년까지 그 컨벤션 효과가 있었겠죠. 컨벤션이 예. 그래서 좀 아니 근데 예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57%나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1년차 때는 아직까지는 좀 힘을 더 실어주는 시기여서 50% 이상은 나와야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추진해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낮은데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저는 정치를 하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충우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그냥 밀고 가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런 흐름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숫자 말고 분야별 평가들은 더 참혹해요. 거의 낙제 점수예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과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있겠는가. 못 치른다라는 게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역대 대통령에는 대통령 얼굴로 치를 수 없다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대통령을 바꿀 거예요? 뭐 할 예. 거예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본인의 스타일도 사실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선에서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니까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도 보면은 대선 때는 너무 좋아요. 대선 이 과정에는. 예. 근데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선 때의 그 만족스러웠던 모습은 또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대선 때 뭐 바꿀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이 국정 운영의 성공의 요체는 연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래도 지지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남 정권이 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DJP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20대 60대의 세대 포이론 그렇다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중도를 어떻게 좀 아우를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1년여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예. 이제 충돌이었고 또 중도를 표방하고 또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의원하고도 충돌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과의 이런 좀 충돌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간에 좀 안고 가야 알겠습니다. 예,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되겠죠. 어쨌든 그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야 예. 되는데 계속 그런 뺄셈 부분이 정치를 하고 계시죠. 그게 네. 문제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한둘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아무도 그렇죠. 얘기를 안 해요. 네. 총선 성적표 받아야지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근데 보는 거죠. 그거야 뭐 좀 왜냐하면 이 총선까지 워낙 많은 일들이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들이 네. 많아요. 저는 자 패자. 예, 저는 그것도 지금도 이제 이것도 영향이 좀 아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승부처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럽시다 뭐. 예, 네.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뭐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패자를 김남국 의원으로 뭐 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본인 스스로도 절체절명의 가장 큰 뭐 위기상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데이터상으로도 보면은 앞서 분석을 해드렸던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20대에서 18세 이상입니다. 네. 20대에서 지지율이 19%예요. 그렇죠. 근데 당 지지율은 크게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저는 네.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 재판 리스크도 있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리스크도 있죠. 이번에는 뭡니까? 코인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해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이미지 관리를 잘 해왔던 김남국 의원이었고 또 한동훈 장관과 맞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팬층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인데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둥그레진 겁니다. 뭐지 이게? 아니 본인의 자산을 전부 몰빵을 해서 주식을 하고 몰빵을 해서 가상자산 코인을 하고 관련된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물론 이건 다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넷마블의 마블엑스 우리가 들어도 정신이 헷갈려요. 마블엑스 코인에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클레이 모드 이건 이따 말이에요. 위메이드의 위맥스에 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또 클레이페이에 또 대량 또 그러니까 클레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600만 코인인데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물론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고 또 이 국회에 중요한 의사 일정이 있는 가운데 이 거래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단독 보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의혹이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소명을 한다 그래서 이 본인의 그 뭐죠 가상 계좌 이 지갑 이거 그렇죠. 지갑을 거래 시간. 그대로 오픈했죠. 아니요 지갑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네. 그건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거래를 했다 몇 월 며칠 뭐 어떻게 했다 얼마 금액을 했다 이거를 밝히니까 그 이 가상자산 전문가분들이 역추적에 들어요. 그 시간대에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를 역추적할 수가 있대요. 사실 이 계좌 추적 같은 게 잘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코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그 가치 안에서 탈중앙하고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추적해서 들어가서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밝히지 않은 그 종목들이랄까요? 그 산 코인의 그 이름들을 지금 밝혀내고 있어서 오늘 단독 보도가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패자로 지적하셨는데 이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김남국 의원이 좀 제대로 이제 지금 뭐 긴급 감찰도 들어갔고 윤리 감찰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금 감찰은 아마 네. 그 상황을 상임위 때 네네. 이 코인 했다는 의혹이 보도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감찰 근데 지시를 이제 낸 종합적으로 거예요. 아마 감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부터 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이 개인의 문제로 너무 몰아붙이기보다는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지금 법적 미비가 너무 큰 문제예요. 이 사안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가 너무 큰데 이렇게 위험하게 이 김남국 의원의 그 투자 패턴을 보면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만큼 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빠져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이 코인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빨리 보완하겠다라고 합의는 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세요. 이건 법적 미비점은 이 그거는 김남국 다른 차원의 의원의 문제가, 의혹을 네. 밝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당에서 그거는 빨리 이제 밝혀야죠. 그거는 국회에서 응당해야 되는 네, 일인 것이고 그렇죠.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도저히 단 하나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러면은 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5만 주 이상 562사 준 624준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아니 특정 종목에 5만 주 이상을 갖다가 개인 투자자가 몰빵을 한다는 걸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종잣돈이 되는 6억 원이 됐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그 거예요. 전세 자금 그런데 보증금.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 전세 자금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자기가 뭐 변호사인데 그래도 돈을 벌었겠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네. 이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로스쿨을 아시죠? 신유 교수님도 아실 텐데 로스쿨은 일반적인 전문대학원하고 다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로스쿨 다니는 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다른 근데 뭐 할. 참고로 로스쿨 돈은요 네. 거의 요새는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렇죠. 거기서.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네. 학생 수 채우려고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로스쿨들은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예. 네. 하여튼 저는 김남국 의원이 서울 이해 지역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돈도 지금 해명을 하라고 왔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이 변호사라서 100만 원 벌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본인이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한것 했었더랬어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뭐 구멍난 그런 신발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뭐 따지지 않더라도 사람이 굉장히 이 검소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지금 의혹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전량 매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어떤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현금화됐다 그러면 440만 원만 현금화됐다 그러는데 뭐 농협의 예금이 지금 관련된 보도에 10억여 원 나온 거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뭐가 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큰 일을 당해서 언론의 보도가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면은 약간 정신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근데 체계적인 아무리 설명이 안 정신을 돼요. 잃어도 돈 아니,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신을 안 근데 잃을 것 그게 같은데. 막 이렇게 기사들이 단독 보도 나오는 게 전문가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역 전문 대학원을 나왔네요. 로스쿨 지역대 비수도권 비수도권이죠.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일단 이 문제는 간단해요. 뭐 본인이 오늘도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간단해요. 자, 내가 원래 시드머니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이 돈은 그렇죠. 어디서 출발했다. 이것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명쾌해요. 아니 그 초기엔 그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뭘 그게 얘기했어요? 초기에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게 이익이 나서 그걸로 이제 여기 뭐 저기 쌈짓돈이 아니 돼서 그러니까 했다. 그 전세 보증금이 어디 나왔냐고. 전세 보증금은 부모의 유산인. 부모가 주셨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제 상속 증여. 아니 왜냐면 이거 자체가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본인은 상속 증여가 없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얘기한 네네.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한 사람의 정치인의 어떤 그 뭐랄까 모럴 해저드라고 할까요? 이거를 근데- 네가 돈이 어디서 났냐 그렇게 근데 이 소장님, 추적할 필요는 없다. 일반인들은요. 네. 그 상속 증여가 했다라고 만일 저는 그럼 상속세를 김남국 냈겠죠. 의원이 상속을 받았다거나 증여를 받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이 부인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 같으면 그거 나중에 엄청 세금 내요. 그러니까 이현영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이 지금도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산 등록 그걸 밝힐 필요도 없고. 의무도 네. 없고 하지만 지금 엄청난 의혹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은 본인이 당당하다면 못 밝힐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나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님이 이거 지금 수익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야. 조금 시간을 들여서 수익은 좀 사회 환원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니요. 그거는 전 사유재산을 왜 사회 환원해요? 그건 다른 저는 지금 이야기고요. 뭐냐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김남국 의원의 그 얘기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재산 공개를 공직자가 왜 하느냐 취지를 생각해 보면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 재산 공개를 하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거기 포함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면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재산 공개법에 만든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거죠. 불법은 아니더라도 취지에는 어긋나는 아니, 이거 근데 그래서 똑같은 이제 거예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현영 소장님은 뭐 기부를 해야 된다. 왜? 아니, 일단 사과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네. 시간이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니까 그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 지금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의 지금 개인 이슈가 아니라 이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명백히 그리고 그것이 다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게 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은 FIU 그러니까 금융분석정보원에서 이 전달을 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겠죠. 어떻게든 간에.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법조인이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계속 뭐 또는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도 뭐가 법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법조인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더 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우리가 헌법이나 이런 이 재산 공개에 대한 법적 취지에도 두 가지. 하나는 기술적인 범위.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이제 다 기술에 있는 그 범위죠. 어떤 재산은 공개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포괄적 범위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 국회가 빨리 수용을 하는 건데 관련된 본인과 직계가족과 부모와 형제 자매 다 공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 불법적으로 연루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의 공직의식을 가지고 국회로 그거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정의당 진보당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좀 이게 짧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성부처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옮겨가 있는 이 가상자산에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코인을 던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 거의 클레이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예. 소명하라는 거죠. 아니 근데 예. 납득이 돼요. 자, 네,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도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대조적으로 미비한 거에 대해서 가족까지 다 공개하라고 가족도 고지하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제도적 미비와 플러스 개인의 어떤 약간의 모랄 해저드가 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2030 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또 영역이에요. 자기가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사회적 이슈라고 한다면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수 있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김남국 의원은 이제 좀 불투명한 그런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이미 지금 기자들이 전문가들과 엄청나게 지각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 정리를 해주시고 더 이상 이게 이 주말 동안 이 사회적 이슈를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네. 사실 이게 가장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느끼는 게 박탈감이에요. 저도 박탈감은 있지만 근데 이게 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왜냐하면 주식과 부동산은 더 이상 재산 증식이 안 되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억울한 거죠. 가상자산 지난번에 가상자산이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했을 때 예. 젊은 층이 엄청 반발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는 가져갈 필요는 있는 거다. 시간이 제가 다 짧게 됐어요. 짧게 네, 한번 짧게.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존랜의 의미, 당위성의 의미는 저는 충분히 연영 소장을 통해서 예. 예. 설명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간단하게. 김남국 의원이 예. 본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문이 없도록 해명을 하는 것이 사실 이거 중요하다. 후쿠시마 알겠습니다. 오염수 문제가 더 큰 사회적 문제인데 그거는 다 묻히고.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하세요. 예,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